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롯립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라이브러리를 꼽으라면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롯립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시본이라고 하는 그래프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는 바로 객체, 오브젝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객체라는 말을 접했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과 특성과 메소드를 가진 모든 것이 다 객체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객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숫자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배열이라든지 텍스트, 데이터셋, 그래프, 함수 이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는 파이썬에서의 객체가 있고 넘파이에서의 객체가 있고 판다스에서의 객체가 있습니다. 파이썬에 있는 객체는 주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넘파이의 객체는 어레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는 행렬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의 객체는 주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행렬을 얘기할 때 행과 열을 영어로 표현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은 row를 말하고 열은 칼럼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행과 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은 관측치, 열은 변수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에서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그동안 써왔던 셋이라든지 스테이터에서 데이터셋에서 관측치는 행, 그 다음에 변수명은 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할 때 시차 변수를 구한다든지 차분 변수를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퍼센트 변화 변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판다스에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넘파이에서는 어레이,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여기에서는 인덱싱이 매우 중요합니다.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은 우리들이 파이썬이라든지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파이썬 예제 코드를 반드시 하나하나 실습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차례 반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파이썬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 차례 실행을 하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 환경에서는 자료를 불러오고 내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어올 때는 read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고 내보낼 때는 to라는 함수를 씁니다. CSV일 때는 read CSV, 엑셀일 때는 read 엑셀, 스테이터 자료를 불러올 때는 read 스테이터,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는 read ses라고 합니다. 내보낼 때는 텍스트 자료일 때는 toTable, CSV 자료로 내보낼 때는 toCSV, 엑셀 자료로 내보낼 때는 toExcel 이런 양식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선그래프라든지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스캐터 플롯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래프 외에도 함수라든지 확률 분포 함수를 그래프 형태로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가설 검증을 할 때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롯립에 대한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해봅니다. 작업 공간을 바꾸고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합니다. 파이썬에서 자주 쓰는 리스트를 정의를 해봅니다. example 리스트는 이와 같은 숫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0는 첫 번째 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0, 1, 2, 3이니까 4까지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4는 선택이 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까지 선택이 됩니다. 2, 0, 1, 2, 2, 100을 30으로 바꾸는 치환입니다. 이 함수의 미리 값을 구하는 함수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sort를 하는 메소드를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값 100을 삭제를 했습니다. 인덱스는 2입니다. 딕셔너리는 변수명과 같은 것을 지정을 해주고 그 밑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은 name, data, data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입은 데이터의 타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출력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특정 변수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원소에 O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변수 weight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 오브젝트에 이어서 numpy 오브젝트를 살펴봅니다. numpy에는 주로 리스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numpy에서는 이 리스트의 모음인 array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array의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array에서 특정 인덱스를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열에 대해서 모든 행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numpy에서 주로 array를 다룬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1차원, 2차원 배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인 스페이스 0부터 10까지 11개의 구간으로 나누라 이 말입니다. 0부터 10까지 배열을 만들라는 겁니다. 5x4 0인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5x5 행렬이 1인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임의의 숫자로 만든 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umpy의 2차원 배열 행렬을 더하고 빼고 함수 로그를 취하고 이런 연산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판다스 객체를 살펴봅니다. 판다스는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행과 열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시차를 구하는 방법에는 shif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일개 차분은 differenc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퍼센트 변화는 percent ch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카테고리별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 group by를 씁니다. 카테고리별로 레이블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자료를 읽어드리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울드리지 데이터에 wage1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코리안 오토 CD라고 하는 데이터, CSV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엑셀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스테이터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엑셀 자료를 불러올 때 변수명이 부여되지 않은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변수명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atplotlib과 C본을 이용한 그래프 작성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울드리지 데이터에 필립스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리고 선으로 이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저장할 때는 save figure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번에는 라인 스페이스 -3부터 3까지 100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에 대해서 y값을 구합니다. 이런 2차 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이번엔 정규분포 밀도 함수를 그려봅니다. 역시 -4부터 4까지 100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값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PDF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평균과 분산을 가진 정규분포 함수를 그려보았습니다. -4부터 4까지 100개 구간으로 나누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함수,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분포 함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인 정규분포 함수를 구한 다음에 같은 그래프에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함수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파이썬, numpy, 판다스, matplotlib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이썬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예제를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후속하는 다른 내용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